새벽 4시 오피스텔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신우연은 경비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73세.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엔 검버섯이 번져 있습니다. 그는 CC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4개 모니터 속 복도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관리소장이 출근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우연은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1년 반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우연은 김밥 한 줄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7평 원룸. 아내와 함께 살던 곳입니다. 신발장 위엔 아내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였지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화분 아내가 마지막까지 가꾸던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잎은 반쯤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미안하구만. 우연은 시든 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물을 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늘렸습니다. 오전 경비, 오후 택배 상하차, 주말엔 아파트 미화까지. 몸이 고단해야 잠이 옵니다. 저녁 6시 다시 경비실로 나갔습니다. 야간 근무는 조용합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우연은 그들의 발소리를 셉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슬리퍼 소리. 아내가 살아있을 땐 집에 돌아가면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밤 11시 CCTV에 한 노인이 잡혔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 집화장 앞에서 비틀거립니다. 우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옷은 헐렁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습니다. 남자는 벽을 짚고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연은 무전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겠지. 모니터 속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우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건물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우연은 보온병 뚜껑을 열어 식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겠지. 그 노인을 다시 본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우연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CCTV에서 봤던 그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남색 작업복, 허리띠에 고무장갑을 꽂고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카트 안엔 걸레와 세제통,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낡아서 귀 한쪽이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자가 우연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청소 일을 하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연은 경비실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 중 하나를 입에 물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좀 드셨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인데 드실까 해서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연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전 신경이라고 해요. 이 건물 청소 맡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연입니다. 경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우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에 목구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김밥을 다시 들었지만 달달한 커피 맛에 김밥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문 쪽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흘 후 우연은 3층 복도에서 경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카트 옆에 쪼그려 앉아 인형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 응, 햇빛이 따뜻해. 우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희는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엔 뭐 먹을까? 너라면 좋아하지? 우연은 조용히 뒤돌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구나. 한 주가 지난 월요일 경희는 매일 점심시간에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과 귤 한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처음엔 부담어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조심스러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경비님, 혹시 밥은 잘 드세요? 예, 먹습니다. 그럼 됐어요. 건강하셔야죠? 경희는 항상 짧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우연은 그녀가 나간 뒤에야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기 전에 마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희를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경희는 인형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우연은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은 여전히 시들어 있었습니다. 우연은 시든 잎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경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형을 안고 혼잣말하던 그 모습이 내일은 뭐라고 인사해야 하나? 새벽 4시 반 우연은 경비실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경비님, 관리소장이 달려왔을 무렵 우연은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해 들것에 실려나가며 우연은 천장에 형광등을 봤습니다. 불빛이 멀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입원해야 합니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약물 치료 시작하고 경과를 봐야죠. 우연은 천장을 응시하니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트를 닫고 의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원 3일째 경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다 말해요. 경희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껍질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못 깎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남편이 깎아줬거든요. 우연은 창밖을 바라보는데 하늘은 흐렸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년 전이에요.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경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인형을 샀어요. 토끼 인형 웃기죠? 이 나이에 아닙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나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한테 말을 걸어요. 남편인 것처럼. 경희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고 우연에게 건넸습니다. 경비님도 그러시죠? 혼자 있으면 무섭죠? 우연은 사과를 받다가 손이 떨리고 잠시 생각에 빠져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도 처음엔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희는 우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젠 좀 울어도 돼요. 너무 오래 참았잖아요. 우연의 눈가가 붉어져서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잔잔하게. 아내가 죽기 전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해줬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부인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전 도망쳤습니다. 일로 도망치고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우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하루하루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연은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1시간 반이 걸려 산 중턱에 있는 납골당에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숨이 차고 가슴이 조금씩 조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3층 203호.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앞에 섰습니다. 우연은 가방에서 국화 한 다발을 꺼내 꽃병에 꽂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당신 앞에 서니 떨리네. 오랜만이지. 명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연은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오. 이제야 왔소.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게. 당신이 떠난 뒤로 나 혼자 살았소. 아니, 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냈소. 우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일만 했소.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가기 싫어서 당신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서 화분도 제대로 못 키웠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화초잎이 다 말라가는데도 나 몰랐소. 바보같이.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우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당신한테 할 말이 많아.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50년 동안 못 해줬어. 당신이 밥하고 빨래하고 나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소. 미안하오. 우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못했소. 쑥스러워서. 남자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보같이. 통곡이 터져나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납골당 복도에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우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소. 근데 살더라고. 그게 더 미안해. 당신 없이도 나는 살아있더라고. 한참을 울고 또 울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고 하오. 당신 목까지 천천히. 우연은 명패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내가 갈 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사과하겠소. 우연은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화분을 봤습니다.
시든 줄기 사이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만. 새싹을 만지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와 조심스럽게 화분에 부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새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화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어느새 창밖은 석양빛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질 때쯤 우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화초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날 밤 우연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산책하세요.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공원 입구에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에는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경희는 가끔 멈춰서서 꽃을 보았습니다. 우연은 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쁘죠? 예, 예쁩니다. 작년엔 이 꽃들 못 봤어요. 집에만 있었거든요. 경희는 토끼 인형을 꽃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봐. 꽃이야. 우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보온병을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우연에게 건넸습니다. 보리차예요. 건강에 좋대요. 고맙습니다. 우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해졌습니다. 경희는 토끼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경비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까? 얘 처음 봤을 땐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우연은 차잔에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경희 씨 덕분입니다. 무슨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경비님이 있어서 출근이 덜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손을 펴서 꽃잎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살아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천천히 가면 되죠? 경희는 토끼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치? 우리 천천히 가면 되지? 우연은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천천히 갑시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서 쉬다 다시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나무를 가리키거나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우연은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화분에는 새싹이 자라 잎이 세 장이 되었습니다. 우연은 물을 주었습니다. 잎을 쓰다듬며 작게 얘기합니다. 잘 크고 있구만. CCTV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멍하게가 아니라 조금은 다정한 시선으로. 어느덧 점심시간 경희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예,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단무지가 아삭했으며 우연은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경비실이 환했습니다. 화분의 잎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연은 경희를 보았습니다.
경희도 우연을 보며 웃으며 내일도 산책 갈 거예요. 예, 갑니다. 그럼 내일 봐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경희는 일어나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연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경비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화분에 다가가 물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작은 잎이 햇살 속에서 흔들리며 봄을 알렸습니다.